안녕하세요. 빅스비 뷰즈를 이용한 UI 개발 베스트 프랙티스 세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한상목이고요. 삼성전자 비브랩스에서 빅스비 뷰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링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빅스비 뷰는 캡슐의 UI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UI 프레임워크입니다. 올해 빅스비 뷰에는 새로운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바이스 지원에 대한 겁니다. 이번 세션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어떻게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빅스비 뷰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빅스비 UI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어때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빅스비가 생각을 하는 동안 임시 다이얼로그 메시지가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있을 때 오른쪽에와 같은 결과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 결과 페이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다이얼로그 메시지가 표시되고 가운데에는 컨텐트 에어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컨버세이션 드라이버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컨버세이션 에어리아가 복잡한 레이아웃이 있는 곳이죠. 예를 들어서 날씨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아이콘과 텍스트를 조합해서 이 부분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빅스비 뷰는 이 컨텐트 에어리아를 블록 쌓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부품들을 제공합니다. 캡슐 개발자 관점에서 요약을 해보자면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쓰기 편하고 잘 다듬어진 UI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이렇게 만들어진 UI가 다양한 장치에서 동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이렇게 UI를 만드는 과정을 간편하게 해주는 개발자 친화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세션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첫 번째 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비 뷰는 UI 프레임워크이고 좋은 UI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서 하나는 유연성과 일관성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잡기 위해서 빅스비 뷰는 여러 번의 디자인 변형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자면 다른 종류의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마치 블록이 굉장히 큰 레고 듀플로와 같은 컴포넌트였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의 파라미터의 개수가 굉장히 적고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이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레이아웃의 제약이 무척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물론 일관성이 높고 사용성도 좋았습니다. 두 번째 버전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연성의 제약을 해결해 보고자 유연성을 극대화해 보았습니다. 비유를 생각하자면 마치 플라스틱 가루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 가루 같았는데요. 이건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두 번째 버전으로 만든 캡슐들은 모양과 동작하는 방식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사용자들한테 사용을 하게 했을 때 사용자들이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인 세 번째 버전은 이 과거 두 가지 버전의 경험을 토대로 유연성과 일관성 사이의 균형을 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파라미터의 개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레이아웃 구성이 가능한 한편 또한 그 개수가 너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캡슐들 사이에 일관성이 있고 따라서 사용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 예를 보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은 영화 추천 캡슐인 무비 에이전트의 영화 목록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옐프라고 레스토랑 추천 사이트 서비스의 레스토랑 목록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또한 옐프의 레스토랑 상세 페이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다양한 레이아웃이 빅스비 뷰의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가능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컴포넌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썸네일 카드라고 하는 컴포넌트인데요. 이거는 이름에도 나타나듯이 작은 썸네일 이미지를 왼쪽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텍스트 슬롯이 3개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다른 크기 또는 또 다른 색상의 텍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컴포넌트는 셀 카드라고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컴포넌트는 왼쪽에 작은 이미지를 정사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고 가운데 텍스트 슬롯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사용해서 영화 제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카드라고 하는 컴포넌트고 이거는 무척 자주 사용되는 컴포넌트인데요. 사진 정보 같은 것을 크게 카드 안에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이 예의 경우에는 텍스트 슬롯을 3개를 사용하고 있고 첫 번째는 큰 글씨로
레스토랑 이름을 표시하고, 두 번째는 좀 더 작은 글씨로 음식 종류, 그리고 세 번째 슬롯에는 별점 아이콘과 총 리뷰 개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옐프의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별점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와 같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다음 컴포넌트는 셀 에어리아라고 하는 컴포넌트인데요. 이것을 보기 앞서 앞에 나온 세 개의 카드 컴포넌트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빅스비 뷰즈에서 카드 컴포넌트는 모서리가 둥글고, 그리고 배경 색깔이 반투명 색깔입니다. 따라서 딱 보았을 때 카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빅스비 뷰에서 카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터치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어떤 캡슐을 사용하든지 간에 카드처럼 보이는 게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알 수 있겠죠. 셀 에어리아 컴포넌트는 셀 카드와 레이아웃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터치할 수 없다는 점이, 따라서 정적인 컴포넌트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파운드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것 또한 둥근 모서리와 배경이 반투명으로 처리되어서 카드처럼 보이는데요. 레이아웃 옵션이 무척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시다시피 빅스비 컴포넌트를 쌓아서 카드를 구성 가능합니다. 셀 에어리아, 싱글 라인, 패러그래프, 타이틀 에어리아를 쌓아서 이와 같이 무척 다양하게 카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빅스비 뷰즈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구현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상세 페이지고요, 레스토랑 상세 페이지, 그리고 날씨 상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미지가 종종 중심이 되는 정보인데요. 그를 위해서 세 가지 종류의 이미지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라고 하는 컴포넌트인데요. 가로, 세로 비율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터치했을 경우에 풀스크린으로 이미지 뷰어가 열리기 때문에 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페이지에 이미지를 여러 개 표시하고 싶고, 그리고 각각을 작은 이미지로 표시하고 싶다면 이미지 리스트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고 한 번에 하나씩 보여주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보여주고 싶다면 이미지 캐로셀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캐로셀 컴포넌트 역시 터치를 하게 되면 풀스크린으로 이미지 뷰어가 열리고 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위치 정보는 또 무척 자주 사용되는 정보인데요. 위치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맵 카드 컴포넌트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이콘은 브랜드와 매치가 되게 커스텀 아이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패러그래프 컴포넌트는 굉장히 기본적인 컴포넌트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9가지의 다양한 크기 옵션을 제공하고 그 이름 또한 무척 직관적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사이즈 이름은 타이틀 XXL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타이틀에 쓸 수 있는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의 텍스트 사이즈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작은 텍스트 이름은 리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법적 고지사항을 표시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색깔과 사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개의 여러 개의 열을 가진 복잡한 테이블 형태의 레이아웃이 필요한 경우에는 horizontal, vertical box 컴포넌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레이아웃 구성이 가능하지만 컴포넌트와 파라미터의 개수가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UI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데모는 목록 페이지를 빅스비 뷰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카드 모양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스비 스튜디오를 열었는데요. 이번 데모를 위해서는 영화 추천 서비스 캡슐인 무비 에이전트 캡슐을 이용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빅스비 뷰 레이아웃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 리소스 디렉토리에 보면 베이스라는 디렉토리 있고, 그 안에 빅스비 뷰의 레이아웃이 정의되어 있는 뷰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캡슐을 일단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션 영화를 찾아줘 라는 쿼리를 했을 때 이 캡슐은 이와 같이 액션 영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완전히 구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추천 영화는 완전히 레이아웃이 잘 되어 있고, 나머지 영화들은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 이번에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셀카드를 이용하는 걸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파일을 한번 어떻게 구성했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면 렌더라는 블럭이 있고, 렌더를 보면 내가 리스트를 표시할 거고,
거기에 추천 영화를 하나 표시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레이아웃 매크로를 이용해서 영화에 대한 레이아웃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 매크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곳에 직접 셀 카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아웃 매크로를 사용하시면 별도의 파일에 그 레이아웃을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파일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코드 유지 보수하시는 면에서 무척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화 레이아웃 매크로 파일을 열었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은 tbd라고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보았던 이 tbd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볼 텐데요. 일단 원래 현재의 레이아웃을 지우고 저는 셀 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셀 카드를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른다고 하면 개발자 센터에 가보면 됩니다. 거기에 가면은 서치 기능이 있고 셀 카드를 찾아보면은 그 셀 카드를 사용하는 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유용한 건 스크린샷입니다. 이렇게 셀 카드가 생겼구나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샘플 코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밑에 있는 스크린샷을 구현하기 위한 코드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코드를 여기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 슬롯이 있고 거기에 이미지를 표시하고 있고 거기에 URL이 있는데요. 저는 영화의 포스터 URL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옵션이 원형 또는 사각형이 있는데요. 전 사각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롯에는 텍스트를 2개 표시할 수 있는 슬롯이 있는데요. 첫 번째 슬롯에는 영화의 제목을 표시하고 두 번째 슬롯에는 영화의 릴리즈 연도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시뮬레이터에 가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이 부분이 셀 카드로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오른쪽으로 표시하고 싶으시다면은 슬롯 1 대신 슬롯 3, 슬롯 3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슬롯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시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 이미지가 오른쪽에 표시되는 것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썸네일 카드를 이미지 카드로 바꾸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무비 하이라이트라는 레이아웃 매크로에 그 레이아웃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레이아웃 매크로 열어보면 예상했듯이 썸네일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미지 카드로 바꾸는 거는 단순히 이미지 카드로 이 텍스트만 바꾸면 되고요. 대부분의 파라미터는 서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만 몇 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면은 이미지 카드가 나타날 텐데요. 제가 한 가지 바꾸고 싶은 건 오브젝트 피시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저는 이미지가 카드 전체를 커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커버로 바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하면 이게 이미지 카드로 나타나고 이미지는 카드 전체를 커버하게 나타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텍스트를 이미지 밑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포지션이라는 프로퍼티가 있고 그걸 빌로우로 바꾸면은 이미지의 빌로우 그 밑에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실행해 보면 텍스트가 밑에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레이아웃 옵션을 이용해서 목록 페이지를 구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빅스비 뷰를 이용해서 목록 페이지가 아니라 상세 페이지를 구현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스페이스 리조트라고 하는 캡슐을 이용해서 구현해 볼 텐데요. 먼저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가상의 우주에 호텔이 있다고 했을 때 우주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는 캡슐입니다. 그래서 수성에 있는 호텔을 찾아줘라고 쿼리를 했을 때 이와 같이 2개의 리조트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세, 호텔의 상세 정보를 보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 같이 이미지 캐로셀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표시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상세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조금 바꿔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미지 캐로셀 대신 이미지 리스트로 해서 작은 이미지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문단 밑에 표시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빅스비 스튜디오에서 그 해당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리소스 디렉토리 밑에 그리고 스페이스 리조트 밑에 디테일즈 레이아웃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컴포넌트로는 이미지 캐로셀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타이틀 에어리아가 있고 거기에 스페이스 리조트의 이름이 표시되고 그 밑에 스페이스 리조트의 디스크립션이 패러그래프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구현된 거를 이렇게 레고 블록을 쌓듯이 구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캐러셀을 이미지 리스트로 바꾸는 거는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를 위치를 바꿔서 패러그래프 밑으로 옮기시려면 자른 다음에 패러그래프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디스크립션 밑에 이미지 리스트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쿼리를 실행하고요. 이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이와 같이 이미지 리스트가 문단 밑으로 옮겨져서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경사항을 해보자면은 이 제목을 중앙 정렬에서 왼쪽 정렬로 바꿔보고 그리고 그 밑에 별점을 표시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싱글 라인 컴포넌트를 사용할 텐데요. 이 타이틀 에어리아가 일단은 hr라인 가로 정렬 프로퍼티가 센터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해서 스타트가 옵션 중에 하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왼쪽 정렬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슬롯이 아직 없었는데요. 세 번째 슬롯을 추가하고 여기에 싱글 라인 한 줄로 이미지나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거기에 이미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이름은 스타라는 png 파일이 존재하니까 그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3개, 별점을 3개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텍스트로 1200개의 30개의 리뷰가 있다고 표시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디테일 L 사이즈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고 이미지 또한 텍스트와 같은 높이로 맞춰주기 위해서 같은 스타일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스페이스를 조금 넣어서 약간 간격을 띄워줬습니다. 이제 시뮬레이터에 돌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다음과 같이 별점이 3개가 이미지가 표시되고 리뷰 개수가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에서 왼쪽 정렬로 된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빅시 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상세 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를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력을 받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입력을 받고 싶은 경우에도 빅스비 뷰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약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에서 내가 좋은 호텔들이 있을 때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전화번호가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전화번호가 뭐냐고 물어보면서 이게 타이핑할 수 있는 인풋이 아직은 구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현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폰 넘버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보면은 현재는 이 파일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를 경우에 텍스트 인풋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개발자 센터에 가서 텍스트 인풋이라고 찾아보면 이 컴포넌트에 대한 문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번에도 스크린샷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랑 상당히 유사한데요. 폰 넘버 대신 풀네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코드에서 풀네임을 폰 넘버로만 바꾸면은 제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네임 대신 폰 넘버로 바꾸는 작업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at is your full name 대신 저는 전화번호가 뭐냐고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 등도 모두 폰 넘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글자 개수는 저는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면은 이제 이 캡슐에 가서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 인풋을 받을 수 있는 폼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파벳도 입력할 수 있고 그리고 전화번호 포맷도 별로 예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도록 할 텐데요. 개발자 센터에 가보면은 여기에 패턴이라는 옵션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제가 레귤러 익스프레션도 사용할 수 있고 매스크도 사용할 수 있고 이메일 등으로 인풋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매스크 기능을 사용해서 전화번호 입력을 좀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턴 중에서 매스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매스크의 패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로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숫자만 받을 수 있는 인풋이 되겠죠. 그러면 시뮬레이터에 가서 똑같은 쿼리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똑같이 보일 텐데요. 제가 숫자를 입력하면은 그 숫자가 제가 정한 마스크 패턴에 맞춰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또한 이것을 모바일 폰에서 사용하시면은 풀 키보드 대신 숫자만 있는 키보드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이 쉬워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와 같이 인풋 뷰, 빅스비 뷰를 이용해서 인풋, 그리고 상세, 그리고 목록을 만드는 걸 해봤는데요. 이제 빅스비 뷰가 어떻게 하면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비 뷰는 쓰기 편하고 잘 다듬어진 UI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 그 UI가 다양한 장치에서 동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 다양한 장치에서 동작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를 한번 들여다보는 건데요. 스마트폰 같은 장치도 있고 태블릿도 장치가 있고, 웨어러블 섹션에는 시계나 이어폰 같은 장치도 있고, 컴퓨터, TV, 그리고 홈 오디오, 그리고 가전 섹션에 가면은 9가지 종류의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전혀 다른 종류의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홈 섹션에 가면 스마트 띵즈뿐만 아니라 스마트 띵즈와 호환되는 수많은 장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여러분이 만든 캡슐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디바이스든 가든 여러분이 만든 익숙한 캡슐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무척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랑 좀 더 자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의 충성도도 얻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이렇게 새로운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게 개발자의 시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빅스비 뷰는 디바이스에 맞춰서 컴포넌트의 모양 그리고 동작을 자동적으로 조정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빅스비 스튜디오에서 이미지 카드를 만드실 때 그것을 베이스 디렉토리 안에 집어넣으시면 그 레이아웃은 여러 디바이스에서 공용적으로 사용이 되고 디바이스에 맞게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은 세로 방향으로 길쭉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리스트가 세로 방향으로 표시되고 터치를 이용해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TV의 경우에는 가로 방향으로 길쭉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리스트가 표시되고, 그리고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리모컨을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키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이 가능합니다. 시계 같은 경우는 원형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잘림 현상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작은 디스플레이에서는 이 텍스트 잘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수 또한 자동 조정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정확 똑같은 개수의 글자를 시계에서도 보여줄 수 있게 해놓고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레이아웃 조정 기능은 여러 디바이스를 지원하는데 무척 간편할 수 있는데요. 자동 기능은 때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개발자가 절대 막혀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빅스비 뷰는 디바이스별로 레이아웃을 별도로 정의하는 것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빅스비 스튜디오에서 베이스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빅스비 와치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레이아웃을 정의하시면 그 디렉토리에 있는 것은 와치에서만 사용되고 베이스에 있는 것은 전화라든지 TV 다른 디바이스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제부터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데모는 어떻게 새로운 디바이스를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비 에이전트 캡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비 에이전트 캡슐은 현재 휴대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터에서도 무비 휴대폰밖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휴대폰에서 액션 영화를 찾아달라고 물어보면은 이와 같이 이미지 카드를 이용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세 가지 디바이스를 추가로 지원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비 에이전트에 있는 capsule.bxb 파일을 열면 됩니다. 이 안에 열어보면은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은 현재는 휴대폰만 하나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3개를 추가하고 TV도 지원하고 냉장고도 지원하고 와치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베이스 디렉토리에 있는 레이아웃들이 다양한 장치에 맞춰 자동 조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시뮬레이터에 가서 바뀐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디바이스 목록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TV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똑같은 쿼리를 실행해 보면은 이제는 가로 방향으로 표시가 될 거고, 그리고 터치 대신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이 가능하고, 그리고 디테일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냉장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는 화면이 휴대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미지를 표시할 때 하나의 컬럼 대신 2개의 컬럼을 이용해서 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화면에 더 여러 개의 이미지 카드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의 경우에는 작고 둥근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자동으로 가운데에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줄수가 자동으로 조정되어서 텍스트 잘림 현상을 방지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자동 조정 기능의 예제를 보았는데요. 물론 자동 기능 조정이 완벽하게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텍스트 잘림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2개의 컬럼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시계의 디스플레이에서는 텍스트 잘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선 현재 H박스, 호리존털 박스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걸 해결하려면은 시계용 레이아웃을 별도로 정의해서 그 경우에는 셀 에어리아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구현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현재 구현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무비 디테일즈라고 되어 있는 곳에 레이아웃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Hbox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고, 그 안에 2개의 컬럼이 정의되어 있어서 하나는 이어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고, 두 번째 컬럼은 상용 시간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2개의 컬럼이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대신 저희는 셀 에어리어로 바꾸는 걸 해볼 텐데요. 요거를 템플릿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사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만듭니다. 레이어 파일을 와치용으로 만들 거죠. 그래서 와치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movie detai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기본 템플릿 대신 좀 전에 카피해 복사해 둔 것을 붙여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와치가 기존 레이아웃이랑 동일할 텐데요. 이 H박스 부분을 이제 셀 에어리어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셀 에어리어 컴포넌트는 두 번째 슬롯이 있고, 그 안에 2개의 텍스트 슬롯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라이머리라고 불리고 두 번째는 세컨더리라고 불리는데요. 이 H박스에서 표시하고 있는 정보를 여기로 옮겨 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어라고 되어 있는 이 레이블을 세컨더리로 옮기고, 이어의 값을 프라이머에다가 옮겨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컬럼의 내용을 셀 에어리어로 옮겼고요. 두 번째 컬럼에 있는 내용 또한 또 다른 셀 에어리어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런타임을 복사해서 여기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런타임의 실제 값도 프라이머리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개의 컬럼을 2개의 셀 에어리어로 변경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이 H박스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저희가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H박스, 다음 H박스 또한 변환하는 작업을 하면 될 텐데요.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워주고 이제 2개의 셀 에어리어로 바뀐 것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디렉토리 구조를 보시면은 예전에는 베이스 디렉토리만 있었는데 이제 와치 디렉토리가 추가됐고, 그 안에 레이아웃 파일이 하나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실행을 해보면 이 텍스트 잘림 현상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제는 텍스트 설명상이 일어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한 가지 제가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이 레이블을 값보다 위쪽에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고 싶으시면은 여기에 가서 오더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를 프라이머리보다 위쪽에 표시하고 싶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걸 실행해 보면은 이어 밑에 값이 표시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만약 레이아웃에 텍스트 잘림이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운 레이아웃을 정의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인풋 컴포넌트 또한 디바이스에 맞춰서 바뀐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달력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휴대폰에서는 터치로 동작하고 세로 방향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조트가 있을 때 화성에 있는 호텔을 하나 예약해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가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캘린더 컴포넌트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쓸 수 있고 터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TV에서 똑같은 것을 실행해 보면은 가로 방향으로 달력이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이용해서 범위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과를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풋 컴포넌트 또한 디바이스에 맞춰서 조정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개발자 지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빅시 뷰즈는 쓰기 편하고 잘 다듬어진 UI를 다양한 장치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것을 굉장히 간편하게 해주는 개발자 친화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빅스비 스튜디오입니다. 빅스비 스튜디오에서는 자동 완성 기능이 지원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모에서 보셨듯이 오타 없이 빠르게 빅스비 뷰 코드를 작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레이아웃이 있었을 때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bixbydevelopers.com 개발자 센터 웹사이트입니다. 개발자 센터에는 강력한 서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 이름을 입력하시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스크린샷, 샘플 코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GitHub 저장소에는 또한 샘플 캡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을 활용하시면 개발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빅스비 스튜디오 시뮬레이터입니다.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냉장고라든지 TV를 직접 구매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의한 레이아웃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보일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TV 혹은 냉장고 혹은 시계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레이아웃이 어떻게 보일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디바이스가 여러 가지 종류의 스크린 사이즈를 가진 경우에 그것 또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빅스비유는 다양하고 일관성 있는 UI 컴포넌트를 제공해서 컨텐트 에어리아의 목록, 상세, 그리고 입력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손쉽고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 과정을 손쉽게 해주는 개발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 이상이고요. 이번 세션이 여러분들이 빅스비 뷰와 익숙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세션은 한국어 학습을 위한 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support.bixbydeveloper.com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